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서울 로들섬에 나와 있어요. 근데 또다시 400km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7시 반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하네요. 저는 한 8시 내외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종에 8월 달에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몸을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몸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고요. 해보니까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살짝 최저 수준까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강도 높게 몸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해보니까 원래 이제 건강하게 사시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과하게 운동을 하시면 몸이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거 제가 이 장거리 사이클링 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2000km도 도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00km도 도전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올해 한국에서도 2000km짜리 라이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못 하겠죠. 조금씩 차근차근 올려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운동이고 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올리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죠.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여러분에게 그런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침체가 아니라 여전히 과열에 가깝다. 예. 오늘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3월달에 3.5에서 4.5로 튄 이후에 이게 이제 좀 가라앉겠지, 이거 너무 높게 튀었는데 했는데 가라앉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4.4로. 네, 3.5에서 4.5로 튄 다음에 4.4로 가라앉았습니다. 즉 굉장히 높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2.9에서 3.0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3.2%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특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호한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과 블록화, 그리고 미국 제조업 회생법인 IRA법의 도입,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생산물 공장들,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엄청나게 지금 추격을 당한 미국의 조바심들이 나타나는 대목인데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AI, 자율주행, 이 모든 국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일부 영역은 이미 미국은 추월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첨단 기술 쪽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추월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은 우리가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조업 역량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희 스태프들, 우리 출연진들과 함께 여름 끝자락에 중국에 진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겠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전기차에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만 양산성까지 감안한 생산성을 따져봤을 때 중국한테 뒤져 있습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2개월간 지난 4분기와 1분기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량과 실적을 감안하건대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BYD뿐만 아니라 리오토도 마찬가지예요. 리오토 샤오펑까지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이긴 하지만 그들만의 AI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이 상당히 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일종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2차 산업이에요. 생산물 산업이니까. 새로운 2차 산업인 4차 산업 유치에 지금 미국이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럼 이러한 지정학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과거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자, 미국의 사람들을 데리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인플레이션과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여줄까요? 2020년 WTO에 중국이 진입한 이후에 생산물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를 수출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상황들이 미국에서 제조를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 연준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 2%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죠. 만약에 내년쯤 돼서 연준이 2%는 좀 그렇고 한 2.5% 오케이 뭐 이러면 예전에 평균 목표 물가제 뭐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해서 뭐 2.5 괜찮아 이러면 한 3.2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처럼 2% 딱 못 받고 얘기를 하면 3.5 되어도 더 압박적인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미국의 금리가 과거 같은 수준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지난 20년간의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였냐 하는 것이죠.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일컬어지는 금융위기는 미국의 100년 만의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 비전통적 방법,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했고요. 이건 비정상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금리가? 그럴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에 연준 인사가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인사가 가장 최근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에 있다는 일관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할 것이다. 금리를 또 올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니 시장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높게 나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튀었습니다. 10년물 금리 크게 튀었고요. 2년물 금리도 매우, 1년물 금리도 상당히 높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가 튀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데 달러 강세가 보통 강세가 아니라 많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엔화에 비해서는 약 0.9%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지금의 미국의 배경, 금융시장의 배경 환경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네, 뱅크런이 있죠. 지역은행들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의 위기가 국가 위기로 그리고 시스템 위기로 전환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계속해서 뒷골을 때리는 일이 되겠죠. 이거 그냥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굉장히 많은 중소은행들이 합병과 병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상식적인 접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시장에 불안을 줄 것이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그러면 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고 이제 뭘 할까 하면 그래 달러나 들고 있자 이럴 수 있는 거죠. 달러 강세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엔화 대비 0.9%였고요. 그걸 원화가 그대로 따라갔고 위안화는 어제 이미 약세를 나타내었죠.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음 주 아시아 증시가 별로 재미없겠다. 근데 금요일 날 이미 별로 재미가 없었으니까 그것에 조금 더 연장이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좋다 나쁘다 별로다. 그러면 원유는 어떻게 됐을 거다? 떨어졌습니다. 70달러 WTI 기준 70달러가 떨어졌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 경기 침체를 재화들 즉 원자재들이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80달러대에서는 막 비축류 풀겠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70달러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70달러가 깨지고 나면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이제 연말쯤 되면 비축류 다시 쌓을 거야. 자, 이건 무슨 말이야? 70달러에서 고정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7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이거는 70달러를 미국에서 깨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더 떨어진다면 경기가 하강하는 것을 원자재가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VIX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1년 내 최고 낮은 근처에서 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위기가 크게 촉발되고 있지는 않다 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황적 상황들을 보면 되게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위기 근처라고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러나 투자 심리는 경색되어 있습니다. 침체 속에 들어가 있죠. 투자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위험을 보고도 큰 위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나쁜 상황을 보고 위기 상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라고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케빈 메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2일 날 모이기로 했었는데 안 하고 다음 주 초에 모이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도자들이 다시 모일 만큼 충분한 진전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한마디 더 붙였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지연이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는 아니다. 네, 회담이 지연됐다고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네, 케빈 메카시께서 이 정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너무 쫄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지수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S&P가 0.15% 빠졌고요. 나스닥이 0.35%, 다우는 0.03% 빠졌습니다. 러셀 2000 0.44% 빠졌으니까요. 아주 뭐 그렇게 충격적인 주가 하락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채권 시장 그동안에 강한 가격을 강하게 형성시켰다가 좀 세게 되돌렸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모두 그동안에 좀 강세를 뒤로하고 다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고, 기술주들도 모두 하락을 했고,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좀 더 자세히 여러분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주말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재미난 증시학도 TV의 순서가 있습니다. 네, 최고의 유튜브 이코노미스트죠. 정광우 대표를 모시고 대담을 했고, 평소 많이 듣던 대담 말고 조금 다른 대담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윤주호 센터장님이 친히 자료를 들고, 지난번에 너무 짧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친히 자료를 들고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 부분 동의가 되어서 주로 이제 듣는 청자의 입장으로 윤주호 센터장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듣기에 충분히 좋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그 주말 컨텐츠 저희 역량이 많이 들어 증시각도기 TV의 재정적 역량이 거의 모두가 쏟아지는 게 이 주말 컨텐츠인데, 잘 봐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구독도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컨텐츠에 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엄청나게 뜨겁네요.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벌써 여기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화창합니다. 물론 저 뒤에 혹시 63 빌딩이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미세먼지는 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있습니다만 태양은 매우 화창하고 날도 좋습니다. 벌써 15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침 7시가 막 넘었는데 온도가 오늘 한 20도 중반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교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켓 하나 걸치고 한번 야외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도 안전한 라이딩,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지는 사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는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